자, 3교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비움을 알아볼 건데요. 내 마음이 뭔가 어두워지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차별짓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짓지 않고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이걸 이제 비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을 가지려고 꾸준히 애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짓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좋고 싫음,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는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 좋은 마음, 싫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막 번갈아 일어나죠. 살다 보면. 근데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좋고 싫음이 왜 생기는지 이거를 파고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이걸 잘 안 살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고 싫음이 저 사람, 이런 상황에 좋고 싫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어떤 상황에 본래 좋고 싫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있다. 근원이 여기 있다는 것. 본래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직업, 천한 직업, 본래 좋은 것, 본래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차별이 본래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문제들, 뭐 인종 문제, 민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 소수자를 차별하고, 뭐 성차별 이런 것도 있고요. 온갖 차별이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낳죠. 피부색으로, 종교로, 성별로, 재산, 지위, 학벌, 심지어는 생김새, 말랐냐, 뚱뚱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차별을 하죠. 이런 차별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본래 모든 존재는 다 나름의 모습을 갖고 있고 자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잣대를 가지고 차별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장미꽃은 이쁘고 개나리는 별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왜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백인들의 피부를 부러워하고 또는 까만 피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식의 생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마음을 왜 갖게 될까요? 자, 마음을 이렇게 차별에서 떠나서 이렇게 더 비우려면,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온갖 차별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그러면서 다 감싸 안을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할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커다란 우주를 품고 있는 허공이 있죠. 허공은 모든 존재를 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을 밀쳐내기지도 않고 특별히 끌어당기지도 않죠. 그냥 품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 마음을 이렇게 허공처럼 텅 비게 둘 수 있다면, 허공에서 배워서 허공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어야 제대로 쓸모가 있죠. 그래야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비어 있어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을 하고 알맞은 행동을 그때그때 하려면,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그릇을 쓰려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잘 비어 있어야 된다. 충분히 휴식을 해서 언제든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이가 산, 강, 들, 그리고 이런 생물들, 동식물들을 다 품고 있죠. 있는 그대로 좋아하면서 품고 있는 것. 평등입니다. 평등하게.
우리 마음 쓰임새를 한번 가만 보세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길들여지면 곧 시들고 맙니다. 마음이 길들여지면 시들어 버려요. 왜냐? 익숙해지면서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지면서 관심이 적어져요. 그래서 지루해지고 별 관심이 안 쓰이고 이렇게 됩니다. 길들여지게 되면요. 바람둥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지금 처음 본 여자라고 하죠. 근데 바람둥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새로운 것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게끔 그렇게 돼 왔어요. 이건 꼭 생존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원래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래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탐구심, 호기심,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특성이 익숙해진 것, 이미 알게 된 것에는 관심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 알아, 안 봐도 뻔해, 아는 거야.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봐도 뻔해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건 위험 신호다. 내가 알고 있어. 이거 위험 신호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이제 고인물이 썩죠. 그런 것처럼 마음은 생기를 잃고 시들어 버려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이제 내 경험해봐서 알아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이 굳어서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것들로 마음을 다 채워두고 새로운 곳에 마음을 안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내가 쓸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채워뒀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로잡혀가지고 익숙한 대로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자기한테 익숙한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은 새로움을 느끼면서 기뻐하거나 설레는 마음으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보고 하는 그런 행복, 신선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굳어서 시들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그냥 새로운 세상에 닫아 걸고 자기 방 안에만 갇혀 있는 덕후? 뭐 이런 것이 되어버리죠. 좁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활력을 잃잖아요. 반면에 이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해보면서 막 이렇게 넓혀가고 하게 되죠. 마음을 비울수록 쓸 수 있는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맞이하는 상황을 늘 새롭게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대할 때 내가 안 해본 거라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야, 이게 뭐냐 하면서 호기심으로 설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은 호기심으로 설레는 마음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이게 시들해지는 마음이 이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자, 새로움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거냐? 설레음과 호기심으로 만나자 이거죠. 이 비운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면, 그러면 이제 호기심, 설레임 같은 걸 가지고 관심을 쏟고 하게 되니까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물의 성질을 잘 알아서 배를 띄우죠. 그렇죠? 또 물로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물을 마셔서 갈증을 달래기도 합니다. 이 물의 속성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물을 어느 한 가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맞이할 때 삶의 질이 아주 다채로워지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렇게 하는 창의성이 나오게 된다. 마음을 비울수록 창의성이 나오게 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창의성과 거리가 멀고 그냥 습관대로만 가는 고지식한 꼰대가 되어버리죠. 마음을 비우면 상황 변화를 잘 알아차려서 그때그때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기본적으로 늘 배우려는 마음.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것에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통찰도 할 수 있게 되고 점점 알아가게 되고 능력도 생기게 되죠. 저는 옛날에는 이제 황희정성을 참 좋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소신없어요. 박쥐처럼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뭐 격동기에 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 영의정으로 뭐 여러 왕을 갖다가 보필하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의 역사적인 평가 같은 것 좀 뒤로 하고요.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두 하인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멱살잡이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그걸 보니까 대감이 오니까 이제 딱 말렸죠. 그러니까 이제 물러섰죠. 그래서 왜 싸우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하인이 저 녀석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 맞아서 억울했겠구나. 그러니까 이 하인갑의 심정을 알아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하인이 어떻습니까? 억울한 거 접니다. 저는 저한테 먼저 욕을 했습니다. 그럼 네가 화가 날 만도 했겠다. 하고 이쪽을 또 이렇게 네가 옳다 이렇게 또 한 거죠. 네가 옳다, 너도 옳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마침 이제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니 대감마님은 아래 것들이 이렇게 하면 잘잘못을 이렇게 잘 가려주셔야지 너도 옳다 너도 옳다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이 이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어디서 나타나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황희정승이 가만 듣고 보니 부인 말씀도 옳소. 세 가지 다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다 너도 옳고 부인 말씀도 옳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이없어 하면서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줏대 없는 걸까요? 어떤 얘기든 이렇게 귀담아 듣는. 그리고 그랬겠구나.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랬겠구나. 그럴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걸 하나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황희정승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황희정승이 이제 이렇게 너도 옳고 하면서 이렇게 시비에 말려들지 않았던 이런 것이 기회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어떤 소신 같은 것, 이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 일화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 정승되기 전에 아주 젊었을 때, 선비 시절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소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봤대요. 검은 소, 누런 소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검정소, 누렁소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걸 보고서 이제 또 심심하기도 하고 재미삼아 이제 농부한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농부님, 그 두 소 가운데 어떤 소가 더 힘이 세고 일을 잘해요?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들은 농부가 이제 선비가 물으니까 이렇게 잠시 일을 탁 멈추고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검은 소가 젊어서 힘이 셉니다. 지금 누렁이는 늙어서 일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거기서 그냥 말하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와서 왜 귓속말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누렁이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인물은 좀 그런가 봐요. 황희정승이 좀 인물됨이죠. 그랬나 봐요. 이 소의 마음을 배려하는 농부를 딱 보고서 여기서 이 존중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큰 깨우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시비 분별에 휘말리지 않고 존중하면서 수용하는
이런 행실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제 격동기에도 아주 성질이 다른 그런 몇 왕들을 이렇게 보필하면서 어떤 정사를 돌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황정승의 마음 같은 것들이 마음을 비워두는 거죠. 시비분별하지 않고. 자, 이 비움을 그럼 어떻게 연습하고 이뤄낼 것이냐. 내가 굳어진 습관으로 사물을 대하는 거,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을 내게 되면 차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평등하게 될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은 역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안정해서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성을 다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직 모르지만 정말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 거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줄 알아야지 알려는 마음을 내죠. 그리고 알려는 마음을 내어야 물어본다든가 이거 실험해 본다든가 사실 확인도 하고 이런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울 같은 마음을 연습한다. 먼지와 때가 묻어 있지 않은 잘 닦여 있는 거울에는 사물이 그대로 비치죠. 내 마음을 텅 비워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걸 이렇게 다 치우고 있으면 텅 빈 마음에는 상황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치우쳐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할 일도 적고 왜곡될 일이 없으니까요. 또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항을 그때그때 알맞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대상을 평등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어떤 주장이나 어떤 입장 이런 것에 치우쳐져서 편들지 않고요. 전체를 보면서 여기에 최선의 해결책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텅 빈 마음에 행복이 온전하게 담긴다. 마음 그릇을 크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그릇을 자꾸 넓히는 것. 이게 비움이죠. 그러니까 비움은 차별하고 시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움을 담은 이런 기원을 계속하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다 다르죠.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임시직, 정규직 갈등 같은 거. 그거 왜 생겨요? 정규직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니까. 그러면 정규직하고 임시직에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이 갈등이 없어질까요? 그럴 때는 정규직은 또 억울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했는데 별 노력도 안 한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접받느냐. 이 공평의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기준이 그때 더 적절할 것이냐. 이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의에 도출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옳다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이 다른 입장들을 이제 공평하게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합의할 수도 그렇게 해야 되죠.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갈등에 휘말리기 쉬워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는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가운데 자꾸 이제 내 마음을 허공처럼 해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같은 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치우침 없이 보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모양이 기둥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 벽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 뭐 뱀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부채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런 서로 다른 입장들을 다 이렇게 다 감싸 안고 쫙 보게 되면 그걸 조합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열리죠. 자,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굳어버린 선입견
굳어버린 선입견, 관념 이런 것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하고 어떤 것을 소홀히 여기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싫어하고 하는 식으로 자꾸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드는 데서 차별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별하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 이건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제 선입견 고정관념대로 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생기를 잃는다. 침침해져요. 늘 새로운 마음을 낼 때, 마음은 생기를 되찾게 되고 설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눈망울 같은 데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이 텅 빈 마음에는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서로 이해관계 가지고 얽히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제 이거 자기 이익, 자기 손해, 이런 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서 막 부딪히잖아요. 이런 갈등 같은 거. 이게 이제 마음을 그만큼 좁게 쓰기 때문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넓게 쭉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결과, 블루오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텅 빈 마음은 행복을 온전하게 담는 그릇이 된다. 내 속에 있는 갈등, 이제 욕구와 내가 해야 될 바 이런 것 사이에서 있는 갈등 같은 것도 어느 한쪽으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내 마음속에 탁 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옛날에 달마에 놀자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조폭들이 어떤 절로 쫓겨가지고 이제 그 스님들하고 막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스님들하고 이 조폭들하고 이제 그 주지 스님의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 깨진 독, 여기에 이제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스님들은 뭐 독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이 물이니까 지금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물 채우라 그랬지. 네가 들어가라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면박을 받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그 박신양이 그 이제 조폭, 그 중에 이제 보스죠.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탁 와가지고 이 깨진 독을 연못 속에다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깨진 독에 물이 금방 가득 탁 차게 되죠. 그 깨진 독에 물을 채웠죠. 이런 거죠. 그냥 그 자체를 마음속에 확 던져버려가지고 그냥 스며들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팎을 가리거나 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불행하고 이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 연민, 기쁨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담아내는 이 그릇이 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움을 자꾸 연습해가지고 정말 이제 작은 그릇을 점점 키우면서 행복의 크기도 점점 키우고 그 질도 좋게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마음 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본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해서 사랑, 연민, 기쁨, 비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주, 드디어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런 돕기라는 주제로 이제 마음 공부 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